법률 용어부터 들어갈게요. 입건이라는 거 같은 경우는 경찰이 정식 사건을 등록하고 게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경찰서에 접수됐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수사입니다. 이제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이 사건을 조사를 열심히 해서 아, 이 인간 나쁜 놈이네 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모든 정보를 했었을 때 검찰한테 이제 이 사람 기소해 주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재판을 열든지 벌금을 때리든지 해주세요라고 이제 송치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뭐 나온다라고 블라블라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잖아요. 변호사 비용. 약식 기소 때는 옛날에는 안 나왔어요. 검찰의 기소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식 경찰 조사 단계부터 나오니까 약식 기소, 정식 기소 상관이 없어요. 약식 기소는 아, 너 죄가 있는데 재판 안 갈게. 벌금으로 때릴게. 아예 재판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가해자가 판사를 안 만나는 거. 정식 기소는 판사를 만난다고 보면 돼요. 재판이 열려서. 그 다음에 이제 기소유예는 너 죄는 있는데 판사님이 이거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한번 봐줄게. 그 대신에 벌금도 안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줄게. 이제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런 법률 용어를 어느 정도는 아셔야지, 그 법률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분명히 이제 고객님들은 아, 나 검찰에 뭐 됐는데? 경찰에 뭐 됐는데? 이해를 못 하세요. 어느 단계인지.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님들도 어느 정도의 법률 용어 지식은 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순서 위에 맨 상단 위에 보시면은 플로우가 쫙 있어요. 입건, 그 다음에 수사, 검찰 송치, 약식 기소, 약식 명령. 약식 명령이 떨어지면 끝! 여기서 벌금 내시면 돼요. 운전자 보험에 벌금 담보 부분에서 제공되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가 약식 기소가 아니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 검찰이 이제 정식 기소를 합니다. 재판 열어주세요. 이 인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식 재판이 열리는 거고요. 맨 밑에는 이제 입건, 수사, 불송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 현장 사고 조사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플로우로 사진 찍어 두시는 게 좋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경찰서에서 교통계를 가르치는 경찰관님이 저희를 1년에 2번씩 교육을 해주세요. 그분들 이제 사비를 들여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조금은 플로우 부분에서 편하실 거예요. 이제 이거 급수는 다 아시죠? 근데 여기 운전자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급수는 1급에서 3급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급에서 3급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지, 많이 다쳤어 라고 했었을 때 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뭔가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아셔야 돼요. 1급에서 3급은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사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 다 아시죠? 근데 제일 저희가 많이 오는 게 신호 위반이세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진짜 안타까운 게, 자기는 초록불인 줄 알았대요. 항상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블랙박스나 국가수 의뢰해가지고 블랙박스 나간 거 다시 살린 다음에 해가지고 보면은 아, 정말 새빨간 불에 그냥 가시더라고요. 과감 없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사님들은 조금은 놓고 계셔도 돼요. 이거는 손사님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있어서는 사망, 중상해, 그러고 12대 중과실이 조건이잖아요. 변호사 비용이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든. 근데 중상해가 애매모호해요. 자기가 배당받은 경찰관님 있죠? 그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많이 다쳤어. 근데 12주에서 14주야. 어정쩡해. 그럴 때는 경찰관이 입원했던 환자, 피해자한테, 병원장한테 이 의사 진술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병원장이 이 의사 진술서를 받아서 담당 주치의한테 보내요. 작성을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우를 어느 정도를 손사님들은 아셔야지, 저 중상해로 어떻게 안 될까요? 기소 조건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실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진술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진술을 받아야지 중상해에 해당이 될 수 있구나라는 의미를 아시고 의사를 직접 만나서 어느 정도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미리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뭐 상해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 기준점이 없고 중대한 손상,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주치 만나셔가지고 중상해 부분에서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의사한테 의견서를 받으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감님한테 교육을 받았을 때는 18주 이상이라고 하십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8주 이상이 기본적인 틀이고, 그거는 설계사님도 알아두시면은 기본적으로 18주 나왔어 하면 중상해네,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다, 변호사 비용이다, 어느 정도 담보가 발동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 추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주수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수도 있는 게, 실명 같은 경우는 주수가 낮거든요. 운이 실명된 건데 그거는 아마 상해 복수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중상해가 맞습니다. 또 정말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의견서 보시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대충 적는 경우 있어요. 저희 가해자 분이셨는데 피해자가 다리 절단 되셨거든요. 예, 그것도 쓸간쪽 위로 절단이 되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어떻게 적었냐면 다 X했어요. 명확한 중상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님들도 물론 케어를 해주시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 정도의 사고 같은 경우는 피해자분이 손사님도 의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다 오면은 경찰관은 너무 뭐 실명, 다리 절단이니까 명확하게 불친한 안치병 혹은 보시면은 하반신 마비, 불구 이런 명칭이 있으니까 중상해에 해당되겠구나라고 하지만, 경찰관님 같은 경우 어정쩡하게 이제 뭐 장애가 척추 신경 손상 뭐 이런 걸 잘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거를 설계사님들 말고 손사님들이 조금은 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